아빠 앉자. 잠시 손님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0분부터 이곳 타이거밸리에서는 사육사가 들려주는 한국 호랑이 이야기 애니멀톡이 진행이 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손님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코끝까지 꼭 올리시고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격상이 됐습니다. 11일부터 이제 격상이 돼서 애니멀톡은 내일부터 중단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 이제 당분간은 애니멀톡은 진행되지 않고요. 그래도 호랑이들은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오셨으면 호랑이 만재 부서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조정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일부터는 휴장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안쪽에서 이 친구들 건강관리에 힘쓰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정이 나서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버랜드의 모든 애니멀톡이 다 중단이 됩니다. 네, 다 중단이 되고요. 다행히도 이제 물개 퍼포먼스, 그 다음에 슈퍼윙스, 판타스틱은 전부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입장하시는 인원 수만 제한이 될 뿐이에요. 25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태범모공의 건강 상태를 손님분들과 같이 꼼꼼히 확인해보는 시간이고요. 문을 열면 친구들이 가까이 올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몸의 전반적인 상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상처가 없으면 간식을 줘서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오늘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조금 선선해서 이 친구들이 아침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따라서 이 친구들이 활동이 많이 느려졌는데 아침에 한번 싸웠어요. 태범이랑 무공이랑. 네, 한번 투닥거렸어요. 태범이가 무공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현 사육사님이 말리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상처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생기지 않았지만 어제부터 태범이가 약간 힘 발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서도 조금씩은 그런 게 보였었고요. 그런 걸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착해 보이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왕이에요. 예, 자기의 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동생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어제 무공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집중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는 애니멀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꼭 코끝까지 올리시고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이 친구들도 힘들고 손님들도 힘드시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도구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노란색 타겟 봉입니다. 호랑이들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줄래? 이쪽으로도 와줄래? 여기로도 와줄래? 잠시 이동을 할 때 집중을 시켜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작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30분이 됐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곳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의 건강 상태를 손님분들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밥은 많이는 안 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줄 거고요. 왜냐면 이 친구들 여기서 너무 적게 먹는 것 같다, 더 많이 줘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줄 거고요. 집 안에서 많이 먹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 도구를 통해서 호랑이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타겟봉 집중시켜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친구들이 제 말을 들어줬을 때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칭찬을 할 때 목소리로 칭찬을 해버리면 제 목소리만 기억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호랑이 4마리를 사육사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사육사님도 계시고요. 목소리 톤, 억양, 사투리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육사가 똑같은 소리로 칭찬을 하려고 클리커라는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이 소리가 좋아, 잘했어 라는 소리예요. 공통적으로 칭찬을 하기 위한 거고요. 이 친구들 칭찬만 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칭찬한 다음에는 맛있는 간식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맛있는 간식이 있어요. 뭐가 더 많죠? 소고기, 닭고기 중에? 네, 소고기가 좀 더 많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원래 닭고기를 좀 더 많이 줍니다. 근데 왜 닭고기를 많이 주는지 일단 먹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고기를 손으로 주면 호랑이들은 제 손을 피해서 고기만 빼먹을까요? 네, 굉장히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 손도 먹이로 보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집게로만 먹이를 줄 거고요. 지금부터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지금 걸어오고 있는 친구 무공이라는 암컷 호랑이입니다. 무공아 일로 와.
이 친구 암컷호랑이 무궁이라는 친구고요. 여동생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안에는 남매 친구가 살고 있어요. 오빠, 여동생 두 마리 한국 호랑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동생이에요. 이 친구가 오빠보다 1시간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에요. 하지만 크기는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무궁아, 알았어.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왔을 때 빠르게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호랑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회복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확인만 되면 간단하게 소독만으로 치유가 돼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상처를 확인하는 방법은 털이 뭉텅이로 빠져 있거나 피가 나고 있으면 다친 겁니다. 다친 데 있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귀와 콧등입니다. 귀와 콧등이 가장 많이 다쳐요. 가장 약하기도 하고요. 콧등 같은 경우는 발톱으로 긁으면 쉽게 긁히는 곳이고요. 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조금만 물어도 다쳐요. 그래서 귀와 콧등을 많이 보시면 되고요. 몸 쪽이 다쳤을 때는 정말 이 친구들이 너 죽고 나 살자 라고 싸웠을 때 그때 크게 상처가 나는데, 대부분의 상처는 얼굴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발톱 쪽, 발바닥도 상처가 좀 나고요. 이 친구 지금 전반적인 몸 상태는 건강합니다. 크게 상처도 보이지 않고요. 이제 일어났을 때 발바닥을 보도록 할게요.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났을 때는 앞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궁아, 다시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주세요. 알았어, 일어나주세요. 무궁아, 일어나주세요. 박진호도 한 번만. 무궁아, 준비됐지? 일어나봐. 무궁아, 일어나봐. 어이, 잘했어. 네, 발바닥, 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놔줄게요. 여기 있어. 키 굉장히 크죠? 이 호랑이 몇 살 됐을까요? 미안해, 잘못 찍었어. 닭다리 하나 줄게. 몇 살 된 호랑이일까요? 10살. 호랑이가 10살이면 거의 생애 절반을 살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평균 수명이 약 20년 정도 됩니다. 이 친구 16개월 됐어요. 네, 16개월 됐습니다. 작년 2월에 태어났어요. 한 살하고 조금 더 됐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작아요. 이 정도면 작은 겁니다. 이 친구 다 크면 180kg까지 자랄 거예요. 현재 100kg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 있는 태범이보다 좀 더 클 거예요. 암컷이기 때문에 좀 작아요. 이 친구는 최대 180, 저기 뒤에 있는 수컷 호랑이 최대 300kg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호랑이를 보실 때 크기가 작으면 암컷이구나, 크기가 정말 크면 수컷이구나 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성별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저기 있는 태범이가 올 건데 비교를 정확하게 하려면 얼굴 크기와 앞 발바닥 크기를 보시면 되세요. 정말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호랑이들을 크기로는 암수 구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 마리가 같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무늬로 구분을 하시면 되세요. 호랑이는 무늬가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마다 무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무늬를 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정확하게 틀린 쪽이 눈썹입니다. 눈썹. 무궁아, 무궁아, 무궁, 일로 와봐. 오른쪽 눈썹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눈썹을 보시면 약간 진하게 일자 눈썹 있어요. 가로로 보이세요? 무궁아, 여기도 봐주세요. 보이세요? 오른쪽에 일자 눈썹. 무궁이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무궁이는 일자 눈썹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따가 태범이 오면 또 어떤 무늬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집 안에서는 태범이가 왕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무궁이가 왕이에요. 예, 서열이 여기에서 무궁이가 좀 더 높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 친구가 힘을 못 쓰지만 여기에서는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쓸 때 오빠가 오면 오빠한테 뭐라고 합니다. 여기는 내 자리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궁이가 어느 정도 먹고 비켜줘야만 태범이가 옵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를 할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친구 먼저 보여드리고 태범이를 보여드릴게요. 떨어뜨렸어? 그거 먹지 마, 일로 와.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닭고기를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소고기를 많이 줄까요?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이 친구들 무슨 호랑이죠? 백두산 호랑이,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추운 걸 좋아할까요? 더운 걸 좋아할까요? 추운 걸 좋아해요. 이 친구들 여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친구들은 호랑이들 중에서, 현존하는 모든 호랑이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커요. 무궁아,
아기라서 작지만 이 친구도 크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털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위를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여름이 되면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늘에서 잠을 잡니다. 덥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뛰어다니면 땀도 나고 힘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잠을 많이 잡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굉장히 많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 친구들 입맛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소고기를 많이 줘요. 집 안에서는 닭고기 많이 줍니다. 닭고기 많이 주는 이유는 절대로 싸서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이빨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호랑이들은 이빨이 항상 강해야 돼요. 강해서 딱딱한 거 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소고기는 지금 뼈가 없죠. 살코기만 발라서 줍니다. 이렇게 약한 것만 먹다 보면 호랑이 이빨이 약해져요. 이빨 사이사이에 치석도 많이 껴서 나중에 충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뼈가 있는 닭고기를 주면서 뼈를 씹으면서 이빨의 힘도 강해지고요. 그 뼈다리 칫솔 역할을 합니다. 이빨을 긁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닭고기를 좀 더 많이 주는 거고요. 네, 무공이가 자리를 이탈하니까 태범이가 조금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크기와 앞발 크기 봐보세요. 확실히 비교가 되죠. 확실히 큽니다. 이 친구가 바로 오빠 호랑이 태범이라는 친구예요. 수컷이기 때문에 큽니다. 이 친구가 지금 엄마 크기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엄마는 6살이거든요. 그 친구랑 크기가 비슷해졌습니다. 이 친구 아까 무궁미는 트레이드 마크가 오른쪽에 일자 눈썹이라 그랬죠. 가로로. 이 친구 무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범아 이쪽 봐줄래? 무슨 무늬 있죠? 하트 모양, V자 모양의 약간의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이 무늬로 구분을 하시면 되세요. 이 무늬는 똑같은 무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하트 모양, 무늬가 있네? V가 있네? 무조건 태범이에요. 똑같은 무늬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세요. 태범아, 이번엔 일어나 볼까? 네, 정말 커요. 앞발도 크고요, 몸도 크고요. 높이는 비슷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여기에 키는 크지만 너무 커서 여기에 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낮게 비스듬하게 서는 거예요. 태범아 다시 한번 일어나봐. 알았어.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일어나봐. 여기 있어. 확실히 대각선으로 서죠. 그래서 이 친구가 훨씬 더 크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300kg까지 자랄 겁니다. 굉장히 더 클 거예요. 이 친구들의 아빠 태호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엄청 커요. 이 친구 무게가 엄청 나갑니다. 현재 약간 추정은 하고 있는데 100kg 중반대로 닭고기를 남겼네 누가? 100kg 중반대를 나가고 있고요.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올 거고요. 다시 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희가 저기 물풍기, 선풍기도 많이 틀어주고 있고요. 날씨가 여기보다 더 더울 때, 햇빛이 많이 날 때는 저 옥상 위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나마 조금 시원해서 좀 안 틀어줬고요. 왜냐면 바닥이 너무 축축해버리면 이 친구들 몸도 다 젖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해주고 있고요. 다행히도 여기 있는 호랑이들은 고양이과지만 물을 좋아해요.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물 안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요. 놀기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도 있는데 소고기를 좋아해요. 그치? 알았어. 닭다리 하나 줄게. 하지만 여기보다 더 더운 폭염이 지속될 때에는 저희가 방문을 열어놓을 거예요. 방문을 열어놓고 집 안에 에어컨을 틀어놓을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있으면은 호랑이가 안 보일 때 집 안에서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는 지금 양호해 보입니다. 상처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밥도 잘 먹고요. 여기 있어. 더 먹어. 이 친구들은 무슨 호랑이라고 그랬죠? 한국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기 있는 한국 호랑이 몇 마리나 있을까요? 몇 마리나 있을까요? 전국 동물원 통틀어서 50마리도 안 됩니다. 야생에는 단 한 마리도 없고요. 야생에는 없어요. 근데도 한국 호랑이에요. 예전에 한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한국 호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여기 있는 친구들의 명칭은 아무르 타이거라고 합니다. 아무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다 그래서 아무르 타이거고요. 그 아무르 타이거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달라요.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 북한에서는 조선 호랑이, 중국에서는 동북 호랑이, 한국에서는 한국 호랑이가 한국 호랑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에만 살고 있어요. 북한에도 확인은 되진 않죠. 약 20마리 정도 남아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친구 풀어주면 잘 살까요? 대한민국에? 절대 못 살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호랑이가 살 곳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못 풀어주는 거예요. 호랑이가 살려면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사냥감이죠. 당연하게 사냥을 합니다. 호랑이에게는. 그러면 호랑이랑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어느 산을 가야 사람과 안 만날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느 산을 가더라도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밖에 못 풀어줘요. 러시아, 중국, 북한은 굉장히 넓고 높은 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산이 많기 때문에 호랑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다치게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아쉽지만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만 이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작년 2월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아빠 태호, 엄마 건곤이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고요. 에버랜드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밑에서 자란 호랑이입니다. 예, 사육사 밑에서 자란 호랑이가 아닌 오로지 엄마 손에 자란 친구예요. 모유 먹고 자란 친구입니다. 그리고 본능도 많이 살아있는 친구입니다.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아서 이 친구들이 다른 호랑이와 다르게 경계심도 좀 강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이 친구를 다뤄가면 덮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다치게 되죠. 이 친구가 한번 내려치면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요. 네. 굳이 호랑이가 사람 사냥할 때 안 물어요. 잘 쫓아가서 그냥 앞발로 내려치면 됩니다. 이 친구 아빠 태호가 내려치면 그 힘이 1톤이에요 1톤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하지마 잠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좋은 버릇이에요. 안 좋은 버릇이라서 저희가 고치려고 지금 잠깐 문을 닫았고요. 관심을 주면 이 친구는 더 신나세요. 그래서 관심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문을 닫았고요. 관심 주면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연에 방지하고자 이빨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동을 했을 때는 계속 닫고 열고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내일부터 애니몰톡은 중단이 됩니다. 약 2주간 중단이 될 거고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오늘 애니몰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문을 열고 마감을 하는데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문을 닫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몰톡의 사육사 이현용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재밌게 잘 봤어.